아침에 거울을 보며 요즘 왜 이렇게 얼굴빛이 칙칙하지? 하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피부는 장기의 거울 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속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흔적이 가장 먼저 피부에 나타납니다. 피부는 단순히 몸을 덮는 외피가 아니라 내부 장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심장이 피를 약하게 펌프질하면 피부는 창백해지고, 간이 피를 해독하지 못하면 피부는 노랗게 물듭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부에 거칠고 검은 반점이 생기기도 하죠. 즉, 피부색은 장기의 건강 리포트인 셈입니다. 의사들이 진료 초반에 환자의 얼굴빛을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빛이 지나치게 희거나 노랗거나 입술이 푸르스름하다면 그건 혈액과 장기 기능의 불균형을 암시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류가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들이 더 자주,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요즘 화장을 해도 얼굴이 칙칙해서 기분이 우울해요. 피부 검진은 정상이었지만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즉, 피부가 먼저 이상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분은 식단을 바꾸고 수분 섭취를 늘리면서 한 달 후 피부색이 다시 밝아졌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피부는 장기의 목소리를 대신합니다. 나는 괜찮아 보여도 내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가장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통로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가 변한다면 그건 화장품을 바꿀 때가 아니라 내 몸 안을 살펴볼 때입니다. 작은 색 변화가 큰 질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변화는 회복의 기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피부는 항상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장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이 왜 환자를 진료할 때 피부색부터 관찰하는지, 그 숨은 의학적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얼굴 좀 보시죠. 그 짧은 눈길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장기의 상태를 읽는 의학적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들은 진료 초반 청진기보다 먼저 피부색, 입술색, 눈빛을 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부는 장기와 혈류, 산소 상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색깔 변화는 혈액의 흐름, 산소 농도, 노폐물 배출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는 곧 장기 기능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유난히 창백하다면 의사는 빈혈의 심장 기능 저하, 혈류 부족을 의심합니다. 눈동자가 노랗게 보이면 간 기능 저하나 담즙 정체를 떠올립니다. 입술과 손톱이 푸르다면 심장 또는 폐 산소 공급 문제를 의심하죠. 그렇기에 숙련된 의사라면 환자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피부빛만 보고도 몸속의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그 자체로 순환의 거울입니다. 혈액이 잘 돌면 피부는 맑고 탄력 있으며 따뜻합니다. 하지만 장기나 혈관이 피로해지면 혈액 속 산소가 줄고 노폐물이 쌓이며 피부색이 변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엔진이 과열되거나 식고 있다는 생리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얼굴이 이상하게 붉어지고 번들거린다며 내원했습니다. 진료 후 밝혀진 원인은 고혈압과 혈당 상승이었습니다. 혈류가 과하게 몰리면서 피부의 모세혈관이 팽창해 얼굴이 붉어진 것이죠.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자
얼굴빛도 차분히 돌아왔습니다. 즉, 피부색은 늘 혈류의 속도와 장기의 부담 정도를 반영하는 창입니다. 피부색 관찰은 단순히 외관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의 내부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간이 피로하면 노랗게, 심장이 약하면 창백하게, 신장이 지치면 검게, 피부는 언제나 장기의 이야기를 색깔로 말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피부는 당신보다 먼저 아픕니다. 거울 속의 얼굴빛이 평소와 다르다면 그건 피부가 아니라 장기가 보낸 조용한 경고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간이 보내는 SOS 신호, 황달의 초기 징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빛이 갑자기 노랗게 변했다면 그건 단순히 피부 톤이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 노란빛은 간이 피로해졌다는 명확한 신호, 즉 몸속 해독 시스템의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는 정화 필터입니다. 하지만 간세포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피 속의 빌리루빈이라는 노란 색소가 분해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의 피부로 퍼지면 피부와 눈 흰자위가 서서히 누렇게 변하는 황달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이 노랗게 변하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혹은 피부가 까매졌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약해지면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피로감, 식욕 저하, 눈 주위 가려움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건 간이 지금 해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얼굴이 노래졌는데 화장으로도 안 가려져요.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수분을 늘리고 밤늦게 먹는 간식과 술을 끊은 뒤 3달 만에 피부색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피부가 다시 밝아지니 몸도 가벼워졌어요. 그게 그냥 미용의 변화가 아니라 간이 회복된 신호라는 걸 알았어요. 간이 보내는 신호는 조용하지만 정확합니다. 노란 피부는 그저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피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특히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이미 간세포의 손상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간 기능 검사 AST, ALT,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의 노란빛은 한마디로 해독의 피로를 의미합니다.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그 탁한 피가 피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는 얼굴이 아니라 간이 아픈 겁니다. 좋은 소식은 이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에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맑은 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절제된 식습관, 이 3가지가 피부색을 되돌리고 간을 다시 깨우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피부가 창백해질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이상신호, 즉 심장과 혈액의 기능 저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얼굴빛이 평소보다 하얗게 보이고 입술이나 손톱 밑에 핏기가 사라졌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혈액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피부가 창백해진다는 건 그만큼 피부 아래의 모세혈관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의학적으로 피부의 창백은 빈혈 혹은 심장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피가 옅은 색으로 변하고 그 결과 피부도 하얗게 보입니다. 또한 심장이 피를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면 혈류가 피부의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해 얼굴과 손이 차고 희게 됩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하얗고 입술색이 없어 보여요. 혈액 검사 결과 철분 결핍성 빈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피로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3개월간 철분과 비타민 B12를 보충하자 피부색이 돌아오고 숨도 덜 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피부가 하얗던 이유가 피가 약했기 때문이었네요. 이렇듯 창백한 피부는 몸속의 산소 공급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피부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로 피를 받는 기관입니다. 심장과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피는 뇌나 장기로 우선 공급되고 피부로 가는 혈류는 줄어듭니다. 그 결과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이죠.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혈액검사나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얼굴과 손이 늘 희고 차다, 입술이 옅은 분홍색 또는 하얗게 변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하다. 어지럼증과 두통이 잦다. 이런 증상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피가 희석되었거나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초기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의 심부전은 피부색 변화로 가장 먼저 감지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피가 말단으로 충분히 가지 못해 피부는 창백하거나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입술과 귀끝이 푸르다면 이미 산소 부족 상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피부가 창백하면 화장보다 먼저 철분을 보충하세요. 피부색을 밝히는 건 화장품이 아니라 혈류입니다. 따뜻한 음식, 규칙적인 호흡, 가벼운 운동은 피의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고 피부빛을 다시 되돌립니다. 피가 돌면 얼굴빛이 살아나고 얼굴빛이 돌아오면 몸의 활력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얼굴이나 목이 붉게 달아오르는 피부색 변화, 즉 혈당과 혈압 이상이 만들어내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이 늘 붉다는 말 속에도 혈관의 피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뺨이 화끈거려요. 이런 말을 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혈당, 혈압 상승 또는 혈관 확장 이상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피부가 붉어진다는 것은 피부의 모세혈관이 팽창하거나 피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열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속 순환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를 반영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그때 몸은 강제로 혈류를 밀어내기 위해 혈압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팽창하고 얼굴, 목, 좌우, 가슴 부위의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일종의 순환 과부하, 경고 신호입니다. 한 67세 남성 환자는 얼굴이 항상 붉고 작은 자국이 잘 생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 135mg/dl, 혈압 150-95mg/5카레브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모세혈관이 확장된 상태였죠.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2개월 지속하자 피부의 붉은기와 얼굴 열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부색이 아니라 혈색이 문제였네요. 붉은 얼굴은 때로는 심장과 혈관의 과열 반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장이 과하게 피를 내보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그 압력이 얼굴의 작은 혈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때 피부 아래 실핏줄이 확장되어 볼과 코 주변이 붉게 변하고 모세혈관이 쉽게 터집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혈관 탄성 저하가 심해지고 나중에는 피부에 붉은 실핏줄, 모세혈관 확장증이 남습니다. 그건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혈관에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이 늘 붉고 열이 자주 오른다. 작은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난다. 식사 후 얼굴이 달아오르고 두통이 있다. 목곡계가 자주 뻣뻣하고 피로하다. 이건 모두 혈류가 너무 빠르거나 끈적해진 상태, 즉 혈당과 혈압의 동시 상승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또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염분 줄이기, 그리고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하면 혈관의 압력이 낮아지고 피부의 붉은기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피부가 붉다는 건 혈관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피부를 식히는 게 아니라 몸의 순환을 시켜야 합니다. 피부의 붉은기는 열이 아니라 피의 언어입니다. 그건 혈당, 혈압, 그리고 혈관의 탄력 상태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경고음이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피부가 푸르게 변할 때 나타나는 산소 부족과 심장 질환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술과 손톱의 푸른빛은 몸속 산소의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입술이 푸르거나 손끝이 시리고 파랗게 변한다면 그건 단순히 추워서가 아닙니다. 이건 몸속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 즉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른빛을 띠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 속에 충분한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청색증, 시아노시스이라 부릅니다. 산소가 부족한 혈액은 붉은빛이 아닌 어두운 자주색을 띠고 그 피가 피부 가까이 흐르면 파란색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변하는 부위가 바로 입술, 손톱, 귀끝입니다. 이곳들은 혈류의 말단이자 산소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즉시 반응하는 예민한 부위입니다. 한 73세 남성 환자분은 요즘은 손끝이 늘 차고 입술색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기능 저하, 심부전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해 산소가 풍부한 피가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 후 혈류가 회복되자 입술색도 다시 붉게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피의 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피는 우선적으로 뇌와 주요 장기로 보내지기 때문에 손끝과 입술 같은 말단 부위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푸르게 변합니다. 이건 피부가 말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경고입니다. 푸른빛 피부는 단지 심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폐의 기능 저하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폐에서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피부가 푸른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이나 흡연자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술이나 손톱이 자주 푸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하다. 새벽이나 밤에 가슴이 조이듯 답답하다. 누웠을 때 호흡이 불편하다. 이건 단순한 혈색 변화가 아니라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산소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다는 생리적 신호입니다. 심장과 폐는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하나는 피를 보내고 하나는 산소를 실어줍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피부는 가장 먼저 변합니다. 붉음이 사라지고 서서히 푸른빛으로 물듭니다. 좋은 소식은 이 또한 조기 발견 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호흡 운동, 규칙적인 걷기, 그리고 몸을 차게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피부색을 되돌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색은 당신의 산소 계량기입니다. 붉으면 잘 흐르고 푸르면 쉬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푸른빛 피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여전히 살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피부에 나타나는 갈색 반점과 색소 침착, 이 왜 단순한 색소 문제가 아닌 신장과 호르몬 이상의 경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에 갑자기 검은 반점이 생겼어요. 손등이 거뭇하게 변했는데 나이 때문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색소 침착이나 잡티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신장과 호르몬 이상 이 피부색 변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에 색을 입히는 건 멜라닌이라는 색소입니다. 이 멜라닌은 자외선뿐 아니라 호르몬과 노폐물의 농도, 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장이 피 속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피부로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얼굴이나 손등, 목, 팔꿈치 주변에 갈색 또는 검은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해독 기능이 피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얼굴 양쪽 볼에 갑자기 어두운 색소가 생겨 걱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으로 신장 기능 저하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염분과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자 3달 뒤 피부 반점이 옅어지고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피부의 얼룩이 사라지니 몸도 덜 피로해요. 즉, 피부의 색 변화는 신장의 회복 속도와 비례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부신, 에이드레널 글랜드과 갑상선이 불안정할 때 멜라닌의 생성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는 입가, 겨드랑이, 목 뒤, 무릎, 팔꿈치 부위가 어둡게 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에디슨병, 이나 갑상선 저하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 반점의 위치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눈 밑과 뺨 주변의 색소 침착, 간 신장 기능, 저하목 뒤와 겨드랑이 주변의 검은띠, 인슐린 저항성, 당뇨 초기 손등과 팔꿈치의 거뭇한 반점, 신장 피로, 혈액 노폐물 증가, 이런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피부는 언제나 장기의 피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체 지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부의 반점은 색이 아니라 순환의 그림자입니다. 피가 맑으면 피부도 투명하지만 피가 탁하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겼다면 먼저 자외선 때문인지 혹은 몸속 신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식욕 저하, 피로감, 붓기, 소변량 변화가 동반된다면 신장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피부의 어두움은 몸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해독의 여유를 잃었다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염분과 단백질을 조절하며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풀어주면 피부는 다시 밝아지고 신장도 가벼워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질 때 숨겨진 원인, 즉 순환 저하와 영양 불균형의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지는 건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몸이 지금 나 좀 돌봐줘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질 때 많은 분들이 보습 크림을 바꿔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몸속 혈류와 영양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피부가 매끄럽지 않다는 건 피부 세포가 제때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약 28일마다 새 세포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과 단백질, 비타민, 산소가 공급되어야 피부가 부드럽고 윤기가 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이유는 바로 순환의 정체와 영양의 결핍 때문입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손등이 늘 거칠어요. 혈액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와 아연, 비타민 B군이 부족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새로운 피부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아연이 부족하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콩, 달걀, 견과류를 섭취하고 하루 2리터의 미온수를 꾸준히 마셨습니다. 4주 뒤 손등의 각질이 줄고 피부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부의 거침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피부로 가는 혈류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부가 푸석해지죠. 이때 손끝이나 발끝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부의 건조는 순환의 건조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도 큰 원인입니다. 밤에 충분히 쉬지 못하면 피부 세포의 재생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피부는 푹 쉬지 못한 듯 탁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피부의 유분 분비를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피부가 거칠고 당길 때는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1하루 물 6, 8잔,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우 단백질과 아연 섭취, 달걀, 두부, 호두, 멸치, 귀리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3, 매일 10분 혈류 자극 운동, 손끝 발끝을 문지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돕습니다. 이김시간 이상의 숙면 멜라토닌 분비를 회복시켜 피부의 재생 리듬을 되돌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건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피부의 윤기는 수분이 아니라 순환의 결과입니다. 몸속 피가 부드럽게 돌면 아무리 건조한 계절에도 피부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바닥과 발바닥의 색 변화로 장기 이상을 알아보는 법을 다뤄보겠습니다. 피부 중에서도 이 부위는 혈류와 장기 기능을 직접 반영하는 창문입니다. 작은 색 차이 하나가 몸속 깊은 신호를 보여줍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단순히 움직이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몸속 혈류가 얼마나 고르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손바닥을 보면 간을 알고 발바닥을 보면 심장을 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만큼 손과 발의 색은 장기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1. 손바닥이 붉을 때 간의 과부와 신호 손바닥, 특히 엄지와 새끼손가락 아래 부분이 붉게 달아오르면 간의 피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증상을 간성 홍반이라 부릅니다. 간이 피를 해독하지 못하면 혈관 내 에스트로겐이 쌓이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손바닥이 붉게 변합니다. 특히 음주가 잦거나 약물을 오래 복용한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분은 손바닥이 늘 붉어요 라며 내원했습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ALT 수치 상승이 발견됐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술을 끊은 지 2달 만에 손바닥의 붉은기가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아니라 간의 색이었던 것이죠. 이 손바닥이 창백할 때 빈혈 또는 순환 저하 손바닥이
평소보다 희고 혈색이 없으면 혈류 부족이나 심장 기능 저하, 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을 가슴보다 낮게 내려놓았을 때도 창백함이 지속된다면 피가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혈압과 헤모글로빈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손끝이 자주 붓거나 푸를 때, 혈액점도, 상승 손끝이나 발끝이 자주 붓고 푸르게 보인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피가 천천히 흐르면서 손끝이 시리고 색이 푸르게 변하죠. 이건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혈류의 피로입니다. 발바닥이 노랗거나 거무스름할 때 신장과 순환 이상 발바닥이 유난히 노랗거나 거무스름하게 변했다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노폐물 축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이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피의 탁도가 높아지고 그 색이 발바닥에 드러납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다리 부종이 있는 경우 혈류의 역류로 색이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손과 발은 우리 몸의 혈류 지도입니다. 피가 잘 돌면 따뜻하고 혈류가 막히면 차갑고 색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현상이 아니라 장기 기능의 실시간 반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혈관의 언어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그 언어를 가장 잘 번역해주는 곳이에요. 거울보다 자신의 손과 발을 먼저 살피세요. 붉음, 창백, 푸름, 노름. 이 네 가지 색 안에 간, 심장, 폐, 신장의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피부색 변화와 함께 자주 동반되는 피로 가려움 부종 식욕 저하 같은 증상들이 각 장기 이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색의 변화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찾아오는 몸의 미세한 변화들, 이 바로 장기가 보내는 더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색이 변했다면 이미 몸 안에서는 조용히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동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피로감이 심해지고 아침이 무겁다. 간 기능. 저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면서 피로가 쉽게 쌓인다면 그건 간이 해독을 제때 하지 못해 피가 탁해졌다는 뜻입니다. 간이 피로하면 밤새 몸속 노폐물이 정리되지 않고 아침에도 무거움이 남습니다. 또한 음식 냄새가 역하거나 오른쪽 윗배가 뻐근하면 그건 간의 피로가 심해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다, 심장과 혈액의 문제 피부가 하얗고 입술이 희며 손끝이 차다면 심장이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거나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몸은 뇌와 장기로 피를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피부와 말단 부위는 희고 차가워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면 심장과 혈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3. 얼굴이 붉고 열이 많다. 혈압과 혈당 상승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얼굴이 자주 화끈거린다면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 불금과 두통이 함께 온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체질이 열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혈관이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 피부가 부석하고 가렵다. 신장과 순환의 피로 피부가 부석하고 가려움이 동반될 때 그건 신장이 피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 속에 독소가 많아지면 피부로 빠져나오면서 가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하고 등팔 다리 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피가 깨끗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5. 식욕 저하와 속의 더부룩함. 소화기계 피로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하면서 식욕이 없을 땐
소화기관, 특히 위와 췌장이 피로한 상태입니다. 소화 효소 분비가 줄면 음식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그 찌꺼기가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이때 피부가 칙칙해지고 입술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이 5가지 증상은 피부색과 함께 나타나는 몸의 이중 신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색 변화와 몸으로 느껴지는 피로가 함께 오면 그건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기능 저하의 확실한 징후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피부가 거칠고 얼굴이 칙칙해요. 자꾸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았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간과 신장의 피로가 피부에 그리고 피로감으로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죠. 치료와 식습관 개선 후 그녀의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피부색이 돌아오니 마음도 밝아졌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부는 혼자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장기와 마음이 함께 변합니다. 피부색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신호, 피로감과 식욕 변화는 몸이 느끼는 신호입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올 때가 검사를 받고 몸을 점검해야 할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피부색을 되돌리고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생활 루틴과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피부색을 건강의 색으로 바꿉니다. 피부의 색은 화장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피의 색, 혈류의 리듬, 장기의 온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피부색을 되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깥이 아니라 몸속의 순환을 되살리는 생활 루틴에 있습니다. 1하루 698잔의 따뜻한 물, 혈류의 첫걸음물은 피의 원료이자 장기의 윤활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피부로 가는 혈류가 느려집니다. 하루 6-9회 발잔에 미지근한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노폐물을 간 신장을 거쳐 부드럽게 배출시킵니다. 냉수보다 따뜻한 물을 마셔야 간의 순환이 깨어나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2-3분 호흡 루틴, 장기와 피부를 잇는 산소 회복 산소는 피부의 빛을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호흡이 얕으면 피부는 쉽게 칙칙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피부는 금세 생기를 되찾습니다. 아침과 잠들기 전 복식호흡 3분 루틴을 실천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혈류 속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피부와 장기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3하루 20분 걷기, 전신 혈류를 깨우는 습관 피부색은 순환의 결과입니다.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심장으로 피를 밀어 올리고 그 힘이 다시 얼굴과 손끝, 피부의 미세혈관을 깨웁니다. 하루 20분, 너무 빠르지 않게 조금 땀이 맺힐 정도로 걸어보세요. 피부의 온도가 1도 오르면 혈류량은 10% 이상 증가하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살색 있는 식단, 장기를 쉬게 하는 식탁 음식은 피부의 언어를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노란 간엔 초록 채소, 창백한 피부엔 붉은 단백질, 연어 달걀콩, 검은 반점엔 하얀 식물성 단백질, 두부 괴리, 푸른빛 피부엔 산소를 늘리는 철분식 시금치 해조류. 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색을 가진 식단으로 바꾸세요. 피부는 그날 바로 반응합니다. 오수면과 마음의 온도, 회복의 마지막 조건, 밤 11시 이후는 간과 피부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깨어있으면 피부는 재생의 기회를 잃습니다. 7시간 이상 숙면하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피부세포가 복구되고 장기가 재충전됩니다. 또한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부의 혈류를 막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감사의 일기 한 줄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이 5가지 루틴, 물, 호흡, 걷기, 색 있는 식단, 수면, 은 피부를 단순히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류를 되살리는 회복의 공식입니다. 피부는 장기의 거울이기에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도 함께 회복됩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20분 걷기, 채소 한 그릇, 그리고 감사일기를 3개월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피부색이 다시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그게 그냥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다시 건강해진 증거라는 걸 느꼈어요. 피부는 약이 아닌 습관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피부색의 작은 변화를 통해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이 왜 이렇게 누래졌지 하고 느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 뒤 전신 피로와 눈의 황달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 기능 저하와 담도 폐쇄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진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병원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례. 67세 남성 환자는 손바닥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혈색이 좋아진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 상승과 고혈압 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약과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한 뒤 손바닥의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피부가 나한테 신호를 보냈던 거였네요. 그걸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피부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스스로 내는 구조신호, 즉 지금 내부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음입니다. 색이 변하고 질감이 달라지고 빛이 바랄 때 몸속 장기 어딘가에서 이미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부를 돌본다는 건 화장품을 바꾸거나 미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몸속 장기에게 휴식과 순환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피부는 참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맑아지고, 쉬면 부드러워지고, 화가 나면 거칠어지고, 피로하면 탁해집니다. 피부색 하나로 몸의 감정과 장기의 피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부는 내 몸의 일기입니다. 그 색이 어제와 다르다면 어제와 다른 이야기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는 매일 거울을 보며 얼굴빛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은 좀 창백하네. 물을 덜 마셨나 봐. 얼굴이 붉네. 어제 늦게 잤지. 그녀는 이 작은 관찰 덕분에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울은 피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몸속을 보여주는 창문이었어요. 피부는 늘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색으로, 촉감으로, 온도로.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얼굴빛과 손의 색, 입술의 생기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조기 경고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피부가 변할 때 그것은 몸이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